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반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으로 암기하지 않고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이해시켜 여러분들을 프리토킹 시켜줄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신반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영어식 사고방식을 익히는 비법인 영화법의 심화 훈련 편 중 주어 요소 영어식 사고 바꾸기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여러분의 한국식 사고가 영어식 사고로 바뀌어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어 회화 비법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어 회화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법이란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진 영어식 한국어인 영한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익히는 비법으로서 이 영어법을 익히시면 여러분의 한국식 사고가 영어식 사고로 바꾸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 문장 구성 요소. 영어 문장은 규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어떠한 책도 이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초보분들은 영어 문장을 암기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장에는 이렇게 주어, 서술어, 필수 요소, 수식 요소, 덧붙이는 요소라는 5가지 문장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로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에 해당되고, 그래서 나는 만날 거다. 필수 요소는 뭐냐? 이 문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문법적으로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것을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건데 뭘 만나냐? 그 남자를.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이 그 남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설명하고 싶으면 수식 요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요소인 수식 요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용사, 전치사고 이런 것들이 수식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남자라고 앞에 있는 필수 요소를 꾸며주는 말이 수식 요소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요소, 다른 말로 부가하는 요소,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내도 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쓰이는 말로 이렇게 왜 주기 위해서 돈을, 이유를 덧붙일 수도 있고 카페에서 이런 장소를 덧붙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은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붙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문장 구성 요소 중에서 주어에 관련된 영어법 강의에 대한 심화 훈련 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법 11가지 규칙. 영어법에는 주어 요소, 서술어 요소, 필수 요소, 수식 요소, 덧붙임 요소, 이 총 5가지의 11가지 규칙이 있지만 오늘은 주어 요소에 해당되는 1법칙, 2법칙, 3법칙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심화훈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요소에서 제1법칙 영어법은 한국어에 생략된 주어를 영어에서는 문장의 주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한국어에 생략된 주어는 영어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2법칙, 한국어의 사물 주어는 영어는 사람 주어로 변형을 선호한다. 3법칙, 한국어의 서술어구 부사절 주어는 영어는 명사를 주어로 변형을 선호한다. 이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 한국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검정 신발을 신어야 해요 라는 표현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서 영한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된 주어는 저희, 즉 나의 학교니까 나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략된 주어는 평소문에서는 나는, 물어보는 말에서는 너는이 많지만 또 물어보는 말에서는 나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생략된 주어 넣으시고요. 나는 저희 학교가 아니라 나의 학교겠죠? 영어엔 존댓말이 없으니까. 검정 신발을, 우리는 문맥상 알 수 있으면 복수로 써야 할 것도 단수로 쓰지만 영어에서는 복수로 써야 될 경우 꼭 복수에 맞춰 써주는 게 앞으로 나올 영어식 사고 중에 있는 것이 나와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신발이 아니라 검정 신발들을, 신발이 두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나는 뭐뭐 해야 해요? 신어야 해요. have to wear. 그 다음에 뭐를? 검정 신발들을 black shoes. 어디서? 이 에서가 문법 전치사 at my school.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물어보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즉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걸 넣어서 찾아보면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할 수 있니? can, 너는 you, help me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화 예문을 통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켓 마음에 안 들지?
라고 물어본다면 주어가 뭘까요? 너는 마음에 들지 않지? 라고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의문문인데 보통 우리가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사실 확인 의문문이 있고, 예를 들면 너 학교에 다니니? 이런 의문문이 있고, 두 번째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할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가 의문문이라고 있습니다.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에다가 마지막 자리에다가 의문문을 부가해서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가 의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넣어서 너는 그 자켓을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영어 단어를 찾으시려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쉽게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배우실 영어식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한국어는 쉬운 한국어로 바꿔서 그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라. 좋아하지 않는다. 네, 부가 의문은 뒷부분에 물어보는 말인데, 이때 포인트는 앞에 부분이 부정이면 긍정, 긍정이면 부정으로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이니까 그렇지 라고 긍정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꾸실 때 저희 10만시간 영어 채널에 조사법이라고 해서 이 빨간색 글씨가 영어 문법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국말에 나타나 있는 문법 단어들을 찾아서 그것을 영어 문법 단어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조사법인데, 오늘은 영어법 강의 때문에 조사법에 대한 강의 여러분이 아신다는 전자에 설명을 드릴 거고, 조사법이 마음에 들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의 조사법 강의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동사가 일반 동사고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don't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don't like 그 자켓을 the jacket 해도 되고 that jacket 해도 됩니다. 그렇지. 부가 부문에서는 이 앞에 있는 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don't 대신 do you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해요. 이것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당연히 내가 불안하겠죠? 그러면 불안해요를 나는 불안한다고 느껴요. 나는 불안한 상태이다 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나는 불안하다고 느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국식으로 풀어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로 바꾸시면 나는 I, 느껴요, feel, 불안하다고, 불안한 상태를 느낀다, nervous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어떤 게 좋을까요? 물어보는 말이고 어떤 이라는 의문사가 있는 물어보는 말입니다. 생략된 주어는 당신입니다. you입니다. 영어 언어로 풀어 쓰시면 당신은 어떤 게 좋냐, 무엇을 좋아하냐,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좋을까요? 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당신이 뭘 좋아하냐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즉 어떤 것을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주겠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제안하시겠어요? 라고 푸는 게 좋은 영어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는 다릅니다. 한국어도. 영어도 다르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무엇을 제안하시겠어요? 두 가지가 문법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신경 써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what, 뭐 하시겠어요? 제안을 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뭐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볼 때 will이나 would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더 정중하게 뭐뭐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will보다는 would가 좋습니다. 그래서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제안하시겠어요? suggest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말투가 싫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내가 싫겠죠. 나는 싫다. 그래서 바꿔보시면 나는 그 남자의 말투가, 우리는 그 남자의 말투라고 하는데 이 말투라는 말이 영어 사전 찾아보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투라는 말을, 어려운 말은 쉽게 푼 한국말로 쓰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말투라는 게 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하기의 방식을 싫어한다. 뭐 싫어한다는 단어 써도 되고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실 때 하기를 의,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문법 단어로 어떻게 바뀔지 고민하시면서 만드시면 나는 I,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다 like인데 부정이고 현재니까, 그리고 주어가 1인칭이니까 don't 쓰시면 I don't like, 그의 말하기, 즉 그의 방식, his way. 연결해주는 말 중에 뭐뭐 의라는 말은 전치사 말하기, 말하는 거, 이럴 때는 talk가 아니라 talk에다 ing 붙여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동명사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기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 길이 시청 가는 길 맞습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시청 가는 길에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란 주어를 찾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바꿔보시면 내가 시청 가는 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한국식 사고랑 영어식 사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 길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다, 주어 동사 이렇게 호응을 이루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사물주어보다는 사람주어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라고 사람주어로 바뀌는 순간 해당되는 동사도 다르게 호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먼저 내가 그 길 위에 있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라고 먼저 표현하고 어디에 있냐?
바른 길 위에 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시청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고 생각하는 순서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영어식 어순을 잡는 게 저희 10만 시간 영어 채널 독보적인 방법인 질문법이라는 비법입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간색을 신경 써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다. I am. 바른 길 위에 붙어서 내가 어딜 가고 있으면 붙어서 가잖아요. 그 길에. 그래서 on, 바른 길, right way인데 왜 더가 붙었느냐? 이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라 이 시청으로 가는 딱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수식어의 설명을 받아서 특별한 길이 되어버릴 때는 특별한 명사를 의미하는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right way. 더 무관사를 못해서 영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가 이미 강의한 관사 3종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관사에 대한 영어 회화 실력은 확 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the right way. 그 다음에 시청으로 가는니까 영어에서는 이 가다라는 표현을 동사지만 이 동사의 의미를 전치사가 대신할 수 있으면 전치사를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시티홀로 향하는 길 이렇게 이 가는 동사를 전치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6번 얼마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생략된 말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주어 넣었고요. 그것에 대해 한국말에는 얼마 받을 거에 그 대상 그것을 생략합니다. 영어식 사고에서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문맥적으로 목적어가 뭔지 알 수 있어도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한국어에 생략된 말이 있으면 생략된 것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얼마라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많이란 말까지 넣어줍니다. 요구하실 건가요? 받다니까 receive, get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나한테 청구할 거냐, 얼마를 요구할 거냐는 뜻입니다. 영어를 바꾸실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대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뭐에 대해 전치사, 얼마나 의문사, 뭐뭐 하실 건가요? 시제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어떻게 영어로 바꿀지 고민하시면서 영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how much. 이때 much라는 거는 얼마나 가치를 많이 너가 나한테 요구할 것이냐 그런 의미의 how much입니다. 얼마나 많이 요구하실 건가요? 미래잖아요. 미래니까 미래 쓸 것 같지만은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면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 순간에 일어난 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구하실 건가요? are asking이라는 진행형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for. 선생님, 뭐뭐에 대해는 about 아닙니까? 대해서는 about이고 뭐뭐 위에는 for고 이렇게 배우는 게 영어 전치사 중에 딱 30%만 이해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잘못된 전치사 학습법입니다. 내가 제대로 전치사를 배워보고 싶다, 원어민식으로 배우고 싶다,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해서는 about이 아니라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얼마 요구할 거냐, 뭐뭐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라는 for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칙, 한국어는 사물 주어를 선호하지만 영어는 사람 주어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화장실이 어디죠? 그러면 Where is the restroom? 이 화장실, 이 사물이 그냥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어를 씁니다.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원어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거보다는 이런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든다면 화장실이 주어가 아니라, 즉 사물 주어가 아니라 사람 주어로 한다면 이 화장실을 내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 주어를 넣어서 문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죠?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 자동사 문장 구조라면 한국어는 내가 화장실을 찾을 수 있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 영어가 좋아하는 삼형식 구조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어디서 where 할 수 있을까요? Can I 찾을 수 있을까요? Find 뭐를? 화장실을 the restroom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원어민은 더 선호합니다. 한국어로 저녁 7시에 3명 예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있다니까 there is reservation 3명 예약이니까 이 3명이 3명을 위한 예약이잖아요. 그래서 for 3 언제? 저녁 7시에 at 7p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할 때는 한국어에서는 예약이 주어지만 사람 주어를 선호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예약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명을 위한 예약이니까 주어를 we로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예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 사고에 가장 좋아하는 동사 ha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죠? 예약들을. 어떤 예약이냐? 3명을 위한 예약이고 7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약들을 셋을 위한 for 언제?
7시 at 7pm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살 뺐니? 우리나라 말에 살이 없어졌니? 살이 주어지만 주어로 사람들을 선호해서 너는 체중을 잃었니? 살 뺐다라는 표현을 쉽게 풀어보면 체중을 네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없어진 거면 빼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체중들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찐 거고 잃어버렸으면 뺀 거고 이런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잃었니? 체중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바꾸면 시제는 언니 과거고 일탈한 lose 일반 동사고 주어는 you니까 did you lose weight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전화번호가 주어 바뀌었다가 동사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를 먼저 내가 전화번호 바꿨으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나를 잡아서 내가 내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 라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전화번호 당연히 내 전화번호라고 소유격은 문맥상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 말에서 안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문맥상 소유격 알 수 있어도 무조건 써주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왜냐? 영어에서는 네 거 내 거가 제일 중요한 영어식 사고인데 소유격을 안 써줘 버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영어는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 바꾸었어요. 그러면 사실 과거겠네 생각하는데 이게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I've changed 현재 완료로 바꿨습니다. 그럼 현재 완료랑 과거의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영향을 줘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전 과거는 과거의 표현을 쓰지만 얼마 되지 않은 과거, 즉 최근에 일어난 과거는 현재 완료 쓰기를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전화번호 바꾼 게 20년 전에 바꾼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얼마 전에 바꾼 걸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는 전화번호를 막 바꿨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현재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ve changed my phone number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주어가 이해고 안 돼요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한국말에서는 영어에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나를 찾아서 나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는 대상 넣어야 된댔죠? 목적어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고 할 수가 없어요. 조동사 느끼시면 I can't understand it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하철역까지 멀었니? 이 한국말은 주어가 애매합니다. 나는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까지 멀리 떨어져 있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람주어로 나나 우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까지 여기서부터 지하철까지 얼마나 물어봤다면 영어에서는 지하철역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으로부터 멀리 있니? 떨어져 있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바꾸실 때 몸으로부터 전체 다 신경 쓰시고 있니? 비동사로 물으시면 현재형 are we 어떤 상태야? 떨어져 있니? far 지하철로부터 from the subway station 현재 더는 왜 붙였나요? 이 지하철역에 아무 지하철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특정한 그 지하철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함을 나타내는 전체가 더를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5번 핸드폰 고치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사람 주어를 선택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내 핸드폰을 내가 고치는 건가요? 고쳐지게 하는 건가요? 핸드폰 고쳐지게 하겠죠? 고쳐지게 시킬 수 있을까요? 이 빨간색 문법 단어를 생각하셔서 영어를 만드시면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부터 where 조동사 can 내가 I 시키다 하게 하다 뭐가 뭐뭐 하게 된 상황을 얻다 즉 get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get 시키게 할 수 있을까요? 뭐를 내 핸드폰을 고치게 아니면 고쳐지게니까 뭐뭐 되어지게는 수동형이니까 fixed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신촌이에요. 이것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여기는 신촌이에요.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신촌에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셔도 되고 내가라 하셔도 됩니다. 문맥상 우리가 어디에 있죠? 우리는 신촌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주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에는 where are we? 우리는 신촌에 있어요. We are in 신촌. 어디 안에 있으니까 in.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3법칙, 한국어의 서술어구 부사절을 영어는 간단한 명사류로 바꿔 주어로 사용한다 라는 것이 3법칙으로 서술어구는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두 단어로 된 서술어구를 의미하고 부사절이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이런 식으로 절의 형태를 이루면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서술어구 부사절로 나온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간단한 명사류로 바꿔 주어로 사용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한국말을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예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이걸 넣으면 맛이 나아질까요? 한국에서 이걸 넣으면 서술어구가 나오고 맛이 나아진다.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영어는 이 맛이 주어로가 아니라 이걸 넣으면 서술어구를 그냥 간단한 명사로 바꿔서 주어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넣으면 이것이 간단한 명사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부분이 바뀌면 뒷부분이 내용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나아질까요?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죠? 그것을, 여기 없는 목적어 찾아서 그것을 더 좋게 맛이 나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주어를 맞춰서 내용과 뜻이 달라지지 않은 선에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고 주어가 이것이고 동사가 만들다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 this, 만들까요? make, 그것을 eat, 맛이 나게, taste, 더 좋게, bett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보니까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요. 주어가 나는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으로 쓰시게 된다면 정말 길어집니다. 그러면 광고를 보니까 이걸 서술어를 주어로 만든다면 그 광고를 보니까가, 그 광고는 동사가 싶어지게 한다는 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만들죠? 생략된 목적어 나에게 뭐 하고 싶게 만들죠? 원하도록 만든다, 싶어진다, 원하게 한다, 먹는 것을 원하게 한다. 뭐를? 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게 되십니다. 문법적으로 친다면 make를 사용한 오형식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더, 근데 모음 앞에서는 the add, 만든다, makes.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일반 동사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s가 붙죠. 나에게, 원하도록, 먹는 것을, 동사가 뜻이 뭐만 것으로 바뀔 때는 ing 아니면 to인데 미래 느낌이 있을 때는 to eat fried chicken,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번,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나셨나요? 여기 주어가 뭐냐? 어떻게가 주어입니다. 왜냐면 어떻게라는 게 바로 생각나게 만든 거니까요. 근데 한국어의 어떻게가 영어에서는 what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how를 쓰는 게 아니라 what을 씁니다. 왜냐면 네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네 생각이 무엇이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가 아니라 너에게 무엇이 좋나요? 생각을, 어떤 생각이죠? 할 생각을, 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신다면 what, 무엇이 생각이 나셨나요? 그 생각나게 좋나요? gave you, 뭐를? 그 생각을. 여기서는 왜 더가 붙느냐? 뭐뭐를 할 생각이라고 뒤에 수식을 받아서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가 붙습니다. the idea를, 어떤 생각? 뭐뭐를 하리니까 동사가 뭐뭐 하리라고 형용사가 되고 싶으면 to를 붙여야 되죠. to do that,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되십니다. 3번, 마이크가 우유부단하게 구는 바람에 화가 났다. 그럼 주어가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가 우유부단하게 구는 바람에, 이 부분을 주어로 간단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결정장애가 생략된 목적어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고 싶으시면 apostrophe s를 쓰셔야 됩니다. 마이크의 결정장애가 in decision이 짜증나게 했다. irritated, 과거, 나를, me. 4번, 그렇게 하면 걱정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이 라고 짧은 명사로 바꾸시면 그것이 해줄 거예요. 이루어주게 할 거예요. 뭐를? 당신의 걱정들을. 즉 걱정이 여러 개일 테니까 걱정들을. 그래서 that 일 거예요. 미래일 release your 걱정들, 복수니까 worries.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고 싶어지네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를 주어로 바꿔버리면 간단하게 명사를 표현하면 좋은 날씨가, 영어는 형용사 명사형을 좋아한다 그랬죠? 좋은 날씨가 싶어지네요. 만드네요. 누구를? 생략된 목적어 나를 어떻게 만들죠? 원하게 만들죠. 뭐를? 산책하게. 근데 산책하기를 풀었으면요, 걷는 것을 취한다. 그게 산책이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좋은 날씨. 근데 이 좋은 날씨가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바로 그 날씨죠. 특별해졌으니까 the good weather가 만듭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 현재니까 일반 동사 s, 나에게 원하게 취하는 것을 미래 느낌이니까 to take, 걷기를. 어떤 특별한 걷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걷기를 할 거니까 a wal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 내 개가 죽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개가 주어가 아니라 내 개가 죽다, 부사절을 주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날씨가 좋아요 부사절이 나온 것처럼 6번도 내가 죽다는 부사절을 주어로 쓰면 간단한 원어민적 사고를 영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의 죽음이 미어집니다. 즉 부서뜨립니다. 뭐를? 내 마음을. 이렇게 삼형식 구조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 개의 할 때 의는 apostrophe s, 죽음이 부서뜨립니다. 주어 3인칭 단수, 시제 현재. 그래서 일반 동사 s 붙이고 뭐를? 내 마음을, my heart,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어식 사고를 익히는 영어법의 심화 훈련편 중 주어 요소 찾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열심히 가주시면 계속해서 서술어 요소, 필수 요소 등 나머지 강의도 열심히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